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그 카페에서 어떤 분이 정신현상학에 대한 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남겨주셨길래 이제 제가 한번 여기를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일단은 정신현상학 161쪽에 나오는 거고 한길 그레이트 이쪽 책을 보시면은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약간 그 플라톤의 이야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문장씩 잘라서 볼게요. 네, 먼저 읽어보면 의식은 여기서 성질마다의 차이를 확인하고 성질마다의 차이를 확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하야타가 있고 그 다음에 노라타가 있다고 할 때요. 이 두 개의 차이를 알겠죠? 이 두 개의 차이를 의식할 겁니다. 의식은 이 두 개가 다르구나 알 거예요. 다르구나라고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하야타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을 모을 것이고요. 하양이라고 여기에 하나에 모을 것이고 하야타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다음에 노랑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또 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합쳐보려고 한다. 성질마다의 차이를 확인하고서 하야타와 노라타의 차이를 확인하고서 하나로 합쳐보려고 한다. 하나로 합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의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식은 합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의식은 합쳐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사물의 온갖 성질은 어떻게 되느냐? 다 함께 유지됩니다.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공존의 매체로서 다 함께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존의 매체가 뭐냐면은 또 역시라는 건데요. 이 또 역시라는 거는 앞서 해겔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수하고 보편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현상학 150쪽을 보시면요. 150쪽을 보시면은 보편적인 것은 뭐가 되느냐? 지각의 본질이 된다고 합니다. 지각의 본질이에요. 지각의 본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각하는 것과 지각되는 것 이 두 가지는 뭐라고 하냐?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페이지 150쪽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 지각의 본질, 보편적인 것은 지각의 본질이고 지각하는 것과 지각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각되는 것은 뭐냐면은 대상이겠죠. 지각하는 것은 뭘까요? 의식이겠죠. 그래서 이 지각하는 것과 지각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들, 물체, 일반적인 실제들, 세계의 속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했었잖아요. 비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시피 해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각하는 것과 지각되는 것이 있는 곳, 이것은 뭐다? 비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면은 지각의 본질인 것이 이제 보편적인 것들이 이제 지각의 본질되는 것들, 이것들이 지각하고 지각되는 이런 작용이 될 수 있는 거는 이 보편적인 것이 있기 때문인데 이거는 이데아와 같죠. 플라톤을 좀 자세히 보셨다면 이게 이데아와 같다는 얘기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사물의 온갖 성질은 이데아라는 공존의 매체로서 다 함께 유지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성질마다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제 분별해서 이렇게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데 이런 온갖 성질은 원래 이데아로서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 다 함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의식이 온갖 다양한 성질을 통합하는 일을 떠맡으려고 하지만 앞서 해겔은 이제 하양과 이제 정육면체, 그다음에 짠맛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아마 그 질문하신 분은 아실 텐데 의식이 온갖 다양한 성질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 이거는 사물에서 할 수가 없고 이런 그 개념화를 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사실 성질이라는 것은 그 어디에나 자유로이 전전하는 물질로 표상되어져 있다. 물질로 구체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질이라는 건요, 어디에나 자유로이 전전하는 물질. 그러니까 성질이라는 것은 그 어디에나 자유로이 전전하는, 변화하는이죠. 변화하는 물질로 구체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질이라는 건요, 성질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하려면 물질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질로 구체화되어져 있으니까요. 이 성질이라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이 뒷부분은 형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다 해도 성질이라는 것은 물질로 구체화되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지만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만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과 내용이 반대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그 문장의 흐름을 전환하는 거예요. 네. 네가 남자라고 하지만 이런 거 해도 돼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의식이 이걸 하려고 하지만 성질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질이라는 것은 물질로 구체화되어져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물질로 이루어지는 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을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사물은 참다운 의미의 또 역시라는 매체성을 띠는 것으로 자리매김되지만 결국 이 매체라는 것은 곧 물질의 집합이라는 점에서 단일물이라기보다는 단지 내용물을 쌓고 있는 포대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물은 자리매김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매체성을 띠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또 역시라는 매체성을 띠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은 또 역시라는 것을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물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안에는 또 역시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매체라는 것은 물질의 집합이라는 점에서 단일물이라기보다는 내용물을 쌓고 있는 포대기와 같은 것이다. 이 매체는 뭐냐면요. 이 매체는 사물입니다. 사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매체성을 띠고 있는 매체라는 거예요. 매체.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곧 물질의 집합이라는 점에서 단일물이다. 앞서 단일물은 뭐라고 했죠?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질의 집합이라는 점에서 대상이라기보다는 단지 내용물을 쌓고 있는 포대기와 같은 것이다. 사물이라는 건 뭐다? 이 또 역시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또 역시라는 것 원래는 성질이죠. 성질이라는 건데 성질은 또 어디서 기인하냐면은 또 역시 이데아에서 기인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성질은 여기서 비롯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물은 이 또 역시를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앞서서 제가 이제 그 선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헤겔도 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뒤에 부분도 궁금하신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첫 물어주신 문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